무한도전의 종영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무한도전 시즌2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 속에 2019년 유재석과 김태호 PD가 다시 손을 잡고 등장한 예능, 바로 놀면 뭐하니입니다. 오늘은 놀면 뭐하니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9년 7월 등장한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과 김태호 PD의 재회라는 점에서 무한도전2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등장했지만, 초반에는 릴레이 카메라라는 생소한 형식으로 인해 소재는 신선했지만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튜브를 중심으로 부캐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었고, 놀면 뭐하니도 방향을 전환해 부캐 예능으로 컨셉을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유산슬이 탄생하게 되고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 잡게 됩니다. 단순히 부캐라는 컨셉으로 성공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성과는 부캐를 통한 음악 프로젝트의 대성공이었습니다. 과거 무한도전에서도 특집으로 등장했던 가요제들이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것처럼 놀면 뭐하니에서 2020년 여름 싹쓰리가 등장하게 되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는 방송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를 휩쓸며 여름 가요계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환불 원정대, MSG 워너비가 등장하고 모두 연달아 히트하게 되고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MBC 예능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음악 특집은 성공의 요소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놀면 뭐하니에서 등장한 음악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큰 성공을 했지만 음악 특집들이 수차례 거듭되고 특집 하나하나가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청자들에게 성공한 아이템만 우려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놀면 뭐하니에 큰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김태호 PD의 MBC 퇴사. 김태호 PD가 MBC를 떠나며 놀면 뭐하니의 연출에서 손을 떼게 되고 후임으로 박창훈 PD가 연출을 맡게 되는데, 이 시기 놀면 뭐하니는 1인 체제에서 다인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유재석 혼자 다양한 프로젝트와 게스트와 함께 부캐를 만들며 프로그램을 이끌었지만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서 유재석 혼자만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기에 힘든 상황이라 판단해 과거 무한도전 멤버들을 중심으로 멤버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김태호 PD가 연출하던 시기에도 다른 멤버들이 등장했지만 2022년부터 정식으로 5인 체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놀면 뭐하니가 부캐 예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만남과 확장을 시도하며 서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부캐를 줄이고 다인 체제가 되면서 멤버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중점으로 두게 됩니다. 멤버로 들어온 정준하와 하와, 새롭게 바뀐 스타일은 과거 무한도전과 더 가까운 형태였지만 김태호 PD의 부재로 무한도전 마이너 버전이라는 평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5인 체제 이후 초창기에는 처음이지, MBTI 특집 등 다양한 특집을 방영했으나 사람들의 호응은 적었고 결국 필살기인 음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MSG 워너비의 여자판인 WSG 워너비가 등장하며 프로그램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WSG 워너비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박진주와 이희경이 추가로 합류하며 7인 체제로 개편됩니다. 5인 체제에서 멤버들의 케미가 돋보이지 않았다면 7인 체제부터는 멤버들이 주가 되어 선생 유봉두, 뭉치면 퇴근 등 멤버 간의 케미가 더 돋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해골 표시나 자막 스타일도 무한도전 시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팬들 역시 여러 핀잔을 주며 2023년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며 2주간의 휴방을 거친 후 정준하와 신봉선이 하차하고 주우재가 들어오며 6인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6인 체제가 되었음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 2025년 추억의 예능인 양심냉장고의 컨셉을 가져오면서 이경규가 출연해 정지선 지키기와 지하철에 둔 지갑을 찾아주는 공익 예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5년 5월 말 박진주와 이미주가 하차하면서 4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4인 체제 이후 만원으로 뭐하니를 통해 하루 동안 만원의 행복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방송 중이지만 3%대 시청률로 우리말 겨루기보다 더 낮은 시청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순 시청률만 본다면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유튜브 조회수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팬층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댓글창을 본다면 무한도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어미질이 있긴 합니다. 놀면 뭐하니는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유재석이라는 브랜드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예능들이 포맷을 변경한다는 도전을 꺼려하지만 놀면 뭐하니는 현재까지도 계속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한도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놀면 뭐하니가 다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